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와 국제사회의 위협을 야기한다면서 규탄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동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도중 기내 브리핑에 나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위협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As the State Department and INDOPACOM have made clear overnight,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The launch is the destabilizing impact of the DPRK's illicit weapons program. The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po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은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무기고에는 여러 도구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arsenal. We will continue to call on those tools to hold to account the DPRK for its violations, for example,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threat it pos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broader set of challenges that we face from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야기하는 잠재적 위협에 우려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밝히지는 않겠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은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도전들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think that diplomacy and dialogue is a viable option right now. It is, we think, incumbent on the DPRK to cease these provocations, to demonstrate that they too are interested in and hopefully serious about this dialogue.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미국 연방항공청에 서부공항에 긴급 이륙 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11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예방 조치로서 월요일 밤 서부 지역 일부 공항의 이륙을 일시 중단했고 15분 내로 정상 운영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항공청은 정기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이번 이륙 금지 조치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륙 금지 조치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은 북한 지도부의 국제 의무 준수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를 때까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지원단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두 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유엔은 북한 지도부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is very concerned by this latest development and reiterates his call on the leadership in the DPRK to comply ful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resume talks with the other parties concerned.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외교적 관여만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향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에 관련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성명을 통해 지난 5일에 이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대화 재개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는 물론 외교와 대화를 추구하려는 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보 수집과 분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국이 섣불리 규정하거나 과잉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유관국들은 언행을 신중히 하고 쌍궤병진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VOA 질문에 이번 사안은 외교적인 것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도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지난 5일에 이어 연속적으로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면서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km 개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으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부분에 대성공을 이뤘다면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해 특별 감사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행동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접근 방법을 바꾸기 위한 압박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11일 VOA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계속된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상쇄하고 이런 발사를 일상적으로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이 바뀌도록 압박하는 것 같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당장 김정은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외부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인지 먼저 판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대응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는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동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페네타 전 장관은 11일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되고 강력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국,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등 강력한 영내 동맹을 바탕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며 언제든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네타 전 장관은 또 미국 연방항공청이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5분간 일부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킨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기구 WFP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11일 대북 식량 지원 활동과 평가 등 지원 현황을 담은 월간 북한 보고서를 23개월 만에 발간하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북한에 마지막으로 식량을 지원한 것은 북한 내 식량 재고가 모두 소진된 시점이었던 지난해 3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물자 소독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지난해 8월 이후 극히 소량의 지원 물자만이 북한에 반입됐으며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WFP는 전화통화와 사진, 비디오 보고서 등을 통해 간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지난해 3월 식량 지원 이후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 현지에 국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데 제약이 크다고 지적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와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들이 북한의 영양과 식량 안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